미국이 F-414 엔진 기술 이전을 인도에 약속하면서 이 결정의 배경에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F-414 엔진의 핵심 기술을 동맹국에도 쉽게 이전하지 않았지만 최근 인도의 80%에 달하는 기술 이전을 허용하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전략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이 KF-21에 장착될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개발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F-414 엔진의 미래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점이 거론됩니다. KF-21 보라매는 현재 F-414G-400K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이 자체 엔진 개발을 완료할 경우 더 이상 F-414 엔진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은 기존 고객인 한국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였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도는 자체 전투기인 테자스 마크 2에 F-414 엔진을 탑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라이선스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개발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하여 24,000파운드급 고성능 엔진을 개발 중이며 이는 KF-21 블록 3뿐만 아니라 향후 차세대 전투기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엔진이 완성되면 KF-21의 속도, 기동성, 항속거리, 무기 탑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의 항공 전력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또한 자체 엔진을 개발함으로써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미국의 수출 규제에서 자유로워져 KF-21의 글로벌 수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이 인도에 F-414 엔진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자체 전투기 엔진을 개발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정도이며 일본과 인도는 아직 독자적인 엔진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KF-21 엔진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세계 4대 전투기 엔진 개발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독자 엔진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더욱 신속한 엔진 개발을 통해 KF-21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KF-21과 독자 엔진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 행정부는 능동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 대용량 데이터 링크, 향상된 항전 장비 그리고 현재 운용되고 있거나 곧 운용될 수 있는 첨단 무기들을 장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4.5세대 전투기로 볼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미 행정부의 구분 기준에 따르면 4.5세대 전투기의 능력은 F-20이나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표준적 능력보다 한참 부족하다.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4.5세대 전투기들의 실제 예로는 미국의 F-15EX 스트라이크 이글, 중국의 청두 J-10C 그리고 러시아 수호의 수-35 등을 들 수 있다. 첨단 기술 공유에 대한 미국의 예민함이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상황 속에서 KF-21 보람의 개발은 해외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의 일환일 수 있으며 동시에 주요 첨단 무기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첨단 무기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바로 KF-21이다. 성능은 인류지만 가격도 천문학적인 서구 항공 선진국들의 전투기들과는 달리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이면서도 최첨단 항공 기술들이 적용된 전투기를 찾고 있는 나라들이 KF-21의 잠재적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와 KF-21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현지 언론인 연합뉴스는 인도네시아가 개발 비용 76억 달러의 20%를 부담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때 인도네시아 측의 개발 분담금 납부 지연 문제로 인해 KF-21 프로젝트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었지만 코리아 헤럴드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 2021년 11월에 지불 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향후 5년 동안 개발 분담금을 분할 납부할 것이며 그중 30%는 현물 납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첨단무기 수출 시장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상황이 되면서 오랜 동맹국인 미국이 대한민국과 핵심적인 군사기술 공유를 꺼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유명 외교정책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2013년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는데 이 기사에서 포린 폴리시는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이 미국의 군사장비를 불법적으로 복제하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이 아무도 모르게 미국의 군사기술을 훔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던지고 있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가 미국 군사장비를 불법적으로 복제한다면 오리지널보다 질 낮은 제품이 탄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미국의 군사장비를 불법적으로 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지닌 나라에게 미국의 군사기술을 훔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포린 폴리시의 기사가 저는 웃기더라고요.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에게 들었던 T-50 개발에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T-50을 개발할 때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파견된 전문가의 지도 사항 하나하나에 얼마나 집중하고 배우려는 열의를 보였던지 로키드 마틴 기술자들도 진심 모드로 관련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만났던 KA 기술자들은 대부분 기술 이전에 있어서 만큼은 미국 업체가 가장 믿을만 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포린 폴리시의 걱정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네요. 다만 T-50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가졌던 K는 이 때문에 오히려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는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력업체였던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기술 이전 방식이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처리 방식도 한국인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 이메일로 문의사항을 보내면 반년 뒤에나 답이 오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은 개인적 경험에 의한 주관적 판단이며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주제하셨으면 합니다. 역주 포린 폴리시는 기사에서 한미 간 기술 공유 협약과 관련해 서울에서 근무했었던 익명의 전직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는 기술 공유 협약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든 간에 그 빈틈을 찾아내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매우 능숙한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들이라고 평가했다. 포린 폴리시는 또한 이러한 한미 간 기술협약 관행이 종래 미국 방산업체들의 무기 수출 사업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감한 미국의 군사기술을 한국에 유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KF-21의 외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얼핏 봐도 KF-21 보라매는 미국이 만든 F-35와 매우 닮아 있다.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기술협약 관행이 문제라는 포린 폴리시의 기사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계 군사 전문지 인디언 디펜스 뉴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나 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로키드 마틴은 파-50 수출과 관련된 새로운 협약을 맺었으며 하나 디펜스 역시 로키드 마틴과 손잡고 K9 자주포 영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을 뿐 아니라 미 육군과도 손잡고 공동무기개발 협정까지 체결한 상황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로키드 마틴이 새로 맺은 협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는 외신이 있어서 조만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F-21과 F-35 모두 스텔스 형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외관상 비슷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인데요. 그러나 쌍발 엔진 전투기 KF-21은 F-35보다는 같은 쌍발기친 F-22와 전체적인 느낌이 더 비슷합니다. 내부에 많은 연료와 항전 장비를 집어넣다 보니 통통해진 단발 엔진 전투기 F-35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줍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서구의 4.5세대 전투기보다 합리적인 가격이면서도 우수한 성능을 지닌 대체 수단이라는 컨셉으로 KF-21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군사 및 외교정책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KF-21의 대당 추정 가격은 6,500만 달러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로키드 마틴과 함께 개발한 T-50 고등 훈련기의 염가형 경전투기 버전인 페-50보다는 비싼 가격이지만 프랑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서방 첨단 전투기들의 가격과 비교하면 3분의 2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또 다른 미국의 군사 전문지 1945는 KF-21 보라매의 운용 유지비 역시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F-35A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지만 서방 첨단 전투기 모델들의 막대한 운용 유지비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첨단 공중 우세 전투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KF-21 보라매는 큰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국 기술로 만든 KF-21 보라매를 대한민국 공군의 기존 주력 전술기 F-15K와 F-35A 그리고 한미 연합군 자산들과 함께 비행시킨다는 작전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영국 왕립항공학회가 인용한 한국국방연구원 문건에서 한 예비역 공군 준장은 대한민국 공군의 교리는 한미 연합작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통신 시스템 통합, 전술 데이터 통신의 결합과 무기 공통성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자국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하이로우급 전투기로 공군 전력 구조를 재편성하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러한 추론이 사실이라면 하이엔드급 고성능 전투기 KF-21은 촘촘한 대공 방어망으로 무장된 북한 영공에서 공세적 제공 작전을 펼치게 될 것이며 로우엔드급 경전투기 F-50은 대한민국 영공에서 방어적 제공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운용자금마저 부족한 북한 공군에 비해 대한민국의 공군 전력은 막강하기 이를 데가 없으며 그 중에서도 최첨단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된 KF-21은 너무나도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어 심각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매치된 공군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불리고 있다. 지금까지 2022년 6월 28일에 게재된 인디언 디펜스 뉴스의 KF-21 관련 해외 기사를 절반 정도 번역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후반부에 언급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자국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하이로우급 전투기로 공군 전력 구조를 재편성하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높다는 대목에 유난히 신경이 쓰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도 군사 전문지의 오지랖이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마지막 대목을 읽었습니다. KF-21은 그렇다고 쳐도 훈련기에서 파생된 파-50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공군 전력을 막아낼 수 없다고 혀를 차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KF-21 설계 및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투기 전문가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파-50을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블록 20로 개량하는 작업에 대해 우리 공군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전투기 전문가로서 파-50의 시계 외 공중전 비벌 능력을 탑재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한 생각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